그럼 원자는 뭐라고 해? 어텀. 맞아. 그치. 외국말은 안 헷갈려. 완전 다르잖아. A하고 E하고 다른 거 딱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말은 조금 헷갈려요. 자,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자, 시옷.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 가장 작은 입자라는 말을 해요. 자, 근데 요런 입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을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덩어리가 나타나는데 물질은 그런 작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주장한 것이 데모크리토스. 이 작은 덩어리 요 입자를 자, 원자라고 합니다. 개념을 딱 보니까 지금 근대 우리가 후대에 봤을 때 요 입자에 대한 개념을 다 따져보니까 원자와 부합해서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입자 이렇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어떠한 덩어리 아니야. 빈 공간이 없어.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해. 그래서 무한히 다 가득 채워져 있는 연속설, 입자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림상으로 보면 데모크리토스는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는 빈 공간, 진공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요 입자설에 해당되는 후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입자설 지금 받아들였잖아.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건 연속설 아니고 입자설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기체 부피, 압력, 온도와의 관계. 우리 왜 물질의 상태 변화 했을 때 그거 지금 배웠니?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만 배웠구나. 그치? 뭐 입자 배열이, 분자 배열이 어떻고 막 이런 자자로 끝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현재는 자 입자설을 받아들인 거야. 연속설이 틀렸다라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여러 개 되잖아. 일단 에탄올 50ml와 에탄올 같은 물질이야. 50ml를 섞잖아. 그러면 100ml가 돼요. 근데 자 이번에는 에탄올하고 물 50ml를 섞잖아? 그러면 희한하게 100이 되지 않아. 96 얼마 막 이렇게 돼. 이거 왜 그래? 오, 흡수?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치?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에탄올 50이 무한정 연속된 면이야. 그리고 물이 무한정 연속된 면이야. 그러면 50. 빈 공간이 없으니까 100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100이 되지 않는 건 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큰 구슬하고 작은 구슬을 서로 섞잖아? 그러면 큰 구슬만 부피만 따졌을 때 큰 구슬을 자 여기 부피상으로 50ml 된 거 하고 부피상으로 작은 구슬을 50ml를 섞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부피가 10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큰 구슬 50 더하기 50은 100이 된단 말이야. 근데 큰 구슬하고 작은 구슬하고 섞이잖아? 큰 구슬 사이에 작은 구슬이 중간중간 들어가잖아. 그래서 끼어 들어가잖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끼어 들어간다? 빈틈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다른 액체를 섞었을 때 부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끼어들 틈이 있다? 물질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빈 공간은 왜 만들어져? 얘네가 어떠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자, 요걸 통해서 입자설을 증거로 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막 해서 만두를 빚을 거야. 만두를 빚었을 때 얘를 갖다가 얇게 펴. 무한정 얇게 펼 수가 없어. 이거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을 갖다가 계속 펼치잖아? 그러면 단절된 끊어지는 면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정말 최첨단 기술이 돼서 이렇게 입자들이 막 뭉쳐져 있는 거를 얇게 펴서 진짜 이 입자들 한 줄로만 이렇게 만든 기술을 발견했단 말이야. 얘를 갖다가 더 얇게 피려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얇게 민단 말이야.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찢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지. 여기 공간이, 빈 공간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무한정 얇게 뽑아낼 수 없다는 건 여기 빈 공간이 있다란 얘기고 입자로 되어 있다란 얘기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풍선을 불어놓고 다음날 보면 크기가 똑같아? 줄어들어. 사실 만약에 가득 찬 면 연속되어 있고 바깥에도 연속된 면으로 되어 있으면 나오지 않겠지. 얘는 이 형태를 유지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풍선도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공기도 입자로 되어 있어서 이 작은 입자의 틈바구니로 공기 입자가 삐져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둘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쭈그러드는 거지. 입자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아까 주사기 눌렀을 때 피스톤이 들어가잖아? 물처럼 가득 찬 거는 웬만하면 압력에 의해서 쉽게 부피가 줄어들진 않지만 기체는 잘 줄어든단 말이야? 아, 빈 공간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 말고 우리는 입자설을 받아들여서 원자라는 개념을 보일이 확립했다. 자, 그러면 원자설의 등장, 보일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연속설 4원소 변환설이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어. 그런데 자, 이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받아들여서 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자,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제입자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대요. 보일의 제입자관 실험 볼게요. 자, 짧은 쪽의 끝은 막혀 있고 긴 쪽의 끝은 열려 있는 제입자 모양의 유리관에 수은을 넣었다. 수은을 넣고 여기에다가 유리관 수은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빈 공간 막혀져 있는 이 공간이 줄어드는 거야. 얘가 구멍이 뚫렸나? 구멍이 뚫렸으면 수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치? 이 공간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수은이 더 들어가면서 압력이 여기 안쪽까지 전달되는 거야. 제입자관. 여기 진공 상태로 만들고 수은을 넣었을 때 얘네가 요만큼 뭐 밀리미터 아니면 센치를 재었겠지? 여기다가 수은을 더 넣으니까 누르는 힘이 더 생기겠지? 이 누르는 힘은 어디까지 전달되냐면 이렇게 전달돼서 얘가 압력이 위쪽까지 전달돼서 이 공간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수은은 밀도가 큰 액체 금속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부피 변화가 눈으로 드러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계, 수은 체온계, 온도계 측정할 때 사용하고 이런 실험할 때도 제입자관 그리고 나중에 토리첼리의 기압 실험할 때도 수은 갖고 실험을 합니다.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자, 그럼 이제 원자설 등장 보일, 그 다음에 돌턴. 자, 돌턴.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의 존재를 가정하였으며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하죠. 돌턴의 원자설은요.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네 가지로 자,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돌턴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쪼갤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원자는 쪼개지면 안 되겠지. 쪼갤 수 없다. 쪼개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원자마다 종류가 다른데 같은 종류의 원자는 질량과 크기가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질량과 크기가 다르다.
즉 원자마다 고유의 질량과 크기가 있다는 거지. 같은 원자는 질량과 크기가 같고 다른 원자는 질량과 크기가 다르다. 고유한 원자의 크기와 질량이 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원자는 생성, 만들어지거나 소멸, 사라지거나 변환되지 않는다. 생성, 소멸, 변환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즉, A 원자와 B 원자가 결합하면 A와 B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4가지 얘기를 했대요. 자, 이 중에 뒤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 왼쪽에 보시면 자, 1번.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 분열로 원자가 쪼개질 수 있다. 자, 우리 중학교 과정까지도 이 원자 핵이 변하지 않는다까지 배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을 쪼개는 일까지 만들어. 그러면 얘네가 결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는 애들이거든. 꼭 붙어 있는 애들을 쪼개면 이때 얘네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핵폭발, 핵폭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핵 분열로 원자가 쪼갤 수 있다로 수정됐고요. 수소, 그 다음에 같은 원소이지만 여기 질량이 서로 다른 애들이 있어. 그래서 자, 우리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와 같이 같은 종류의 원자라도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동위원소,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발견된 사실이지만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2번도 수정. 그 다음에 3번, 원자는 핵 반응에 의해 다른 원자로 바뀔 수 있다. 자, 핵 반응은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래서 1번, 2번은 수정. 3번은 수정할 수 있다, 없다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27페이지 볼게요. 자, 밑줄 치고 갈게, 밑줄. 입자설과 연속설. 입자설은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밑줄, 빈 공간이 존재. 이게 입자설의 핵심이고요. 연속설은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돌턴의 원자설은 자,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27페이지 원자 볼게요.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원자야. 표면을 고성능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입자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입자가 원자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작은 덩어리들이 원자야, 원자. 자, 그러면 이 원자는 또 어떻게 생겼느냐? 자, 그럼 이제 잠깐 원소와 원자 구분을 잠깐 하고 갈게요. 자, 원소는요, 구성 성분이라고 했어. 기본 입자는 원자야. 자, 그래서 자, 물질을 표현할 때 종류의 개념에 해당되는 게 원소야. 영어로 하면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원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돼. 개수. 자,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여기에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사과 2개. 바나나. 또 뭘 넣지? 배 1개. 자, 여기에서
원소의 개념은 종류의 개념이야. 해서 요거를 보고 자, 배, 바나나, 사과 세 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원소의 개념이야. 자, 그리고 원자의 개념은 배가 한 개, 바나나 한 개, 사과 두 개, 해서 네 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원자야.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종류를 말하는 건 원소. 자, 그리고 개수를 세는 건 원자. 그래서 뒤에 한 개, 두 개 세는 거는 원자의 개념이야. 이거 뭐야? 물. 물은 원소 몇 개가 구성된 거야? 세 개로 말한 것도 있고 두 개로 말한 게 있지. 두 개다라는 건 원소의 개념이야. 수소와 산소 두 종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소야. 그런데 세 개라고 얘기하는 건 원자의 개념이야. 자,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총 세 개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자의 개념이야. 자, 그래서 자, 원자와 원소의 개념 차이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원자?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자, 입자 형태 둥글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 세포에도 핵이 있듯이 이 원자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주변에는 마치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공전하듯이 작은 전자들이 이 주변을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얘네가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야. 근데 특징이 있어. 마이너스 같은 전기 극을 갖고 있는 건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지? 최대한 얘네가 떨어져 있어. 근데 요 가운데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애들은 어떠냐면 얘네가 이렇게 잔뜩 뭉쳐져 있어. 플러스 전기 극을 띠고 있는 원자핵은 지금 3개라고 얘기하는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얘네들을 단단히 묶어놓고 있어. 그래서 얘가 쉽게 쪼개지지 않는 거야. 얘가 분열되면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은 중심에 있으며 플러스 전기를 띈다. 이 말을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해. 전기의 원인이 되는 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얘네들을 이제 앞으로는 전하라고 표현할 거야. 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원자핵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해서 중심에 플러스가 자리 잡고 있고 자, 전자가 원자핵을 주변으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이게 원자의 구조야. 자, 원자의 크기는요. 자, 주위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원자핵에 비해서 전자가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크기는 수소 원자 1억 개를 일렬로 놓았을 때 그 길이가 1cm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작다란 얘기지. 자, 근데 얘네가 이 원자에 비해서 원자핵도 작고 얘는 거의 존재감을 우리가 얼만큼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작거든? 자, 요거에 비해서 원자핵도 작은데 얘는 더 작아.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야구 경기장 있지? 남자애들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한 번씩 가봤을까? 그렇겠지? 이 경기장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원자라고 비유할 수 있어. 여기에 야구공 하나가 톡 떨어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원자핵이야. 여기에 전자를 표현할 수 있는 크기는 없어. 너무 작아. 먼지.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이 대부분 있죠? 사실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빈 공간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가 만약에 전체 원자핵의 질량이 1이잖아? 그럼 원자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대. 어떤 존재라는 거야? 밀도가 크다라는 거야? 작다라는 거야? 크다라는 거야. 쬐끄만 게 엄청 무거운 거지. 얘가 전체를 대표할 정도니까.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게 차이가 얘가 밀도가 큰 거죠. 자,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양성자와 중성자 나와 있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다. 요거 이름 뭐라고 하지? 쿼크 들어봤어? 쿼크. 자, 중학교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가 얘네들도 서로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은 극인데. 근데 양성자 사이에 중성자가 밴드처럼 얘네들을 꼭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뭉쳐 있어.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지금 요 그림 보니까 요 가운데 숫자 뭐라고 써 있어? 더하기 3. 더하기 3. 플러스가 3개가 같이 있어서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 안 해. 뭐라고 하냐면 전자 수가 3개 있다라고 하고, 자,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 얘네가 갖는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해. 자,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자, 원자 크기 비유하는 내용이죠. 원자는 탁구공이다. 그러면 탁구공, 지구. 요만큼 크기 차이가 많이 난대요. 탁구공하고 지구. 크기 차이 짐작이 가? 어쨌거나 그만큼 매우 작은 게 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눈으로 보기 힘들었겠지. 맨눈으로 보기 힘든데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면서 저것까지 다 만들어냈어. 결론까지 다 내놨어. 얼마나 훌륭해. 그 과학적 사고를 지금 배우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 자, 2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되어 있는데 원자라는 애는 그냥 하나의 입자야.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은 상태,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인 상태를 원자라고 해. 중성이 아닌 거를, 자, 전자가 쉽게 가출해, 나가기도 하고 친구 데리고 들어오기도 해.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되거든? 그럼 이제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는 이온이라는 다른 명칭을 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원자라는 건 중성을 뜻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자의 총 전하량을 계산하면 0이 나와야 돼.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원자의 종류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다. 그래서 1번부터 쫙 나열한 거지. 1번은 수소에 해당되고 6번은 누구지? 산소. 산소? 탄소.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원자핵의 전하량 크기가 같아지는 개수만큼 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수소가 1번이야. 얘는 원자핵이 1개가 있고 전자가 1개가 있어. 자, 헬륨이 2번이야. 그럼 얘는 원자핵이 2개가 있고 전자가 2개가 있는 거야. 리튬이란 애는 플러스 3번이야. 그래서 원자핵이 3개가 있고 전자가 3개가 있는 거야. 원자라는 애는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은 중성인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 자, 뭐 산소부터 할까? 산소의 번호는 8번이거든? 그럼 얘는 원자핵이 8. 그리고 이 주변에 전자가 8개가 있는 거야. 최대한 멀리 퍼져 있는 형태로. 자, 산소.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서 자, 특징은 원자의 종류, 원자핵의 개수에 따라 그만큼 전자의 개수가 있고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지수가 다르다. 왜 번호를 알면 좋은지 밑에 표 보고 얘기해 줄게요. 자, 리튬이라는 애는 3번이야. 근데 책에서는 플러스 3 리튬 그리고 전자가 3개 돌아다니는 거 친절하게 다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는 이 중에 하나를 가리고 맞히는 걸 문제로 낸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자,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 3개 그리고 전자의 개수 3개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 예 3개. 그래서 원자의 전하는 계산하면 0 중성되는 거지. 자, 산소는 8번이야. 그리고 얘 8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8.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은 8개. 그래서 원자의 전하는 0. 0이라는 말은 중성이라는 얘기야. 자, 플로린. 자, 얘 9번이야. 잘 나오는 애야. 그러면 이 주변의 전자가 9개 돌아다녀서 원자의 9개, 전자의 총 전하량 9개, 원자의 전하 제로, 중성. 자, 나트륨 몇 번? 11번. 자, 이 주위에 전자가 11개가 있고 얘가 플러스 11. 얘가 수만큼 똑같이 있어서 원자의 전하 중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성인 걸 원자로 부른다. 자,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성별을 나타내. 영희와 철수의 영희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지. 철수는 남자. 근데 요즘은 애기들 이름 지을 때 약간 중성적인 이름 많이 지어주잖아. 아까 전 시간에 서진이라는 아이가 있어.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애야. 서진. 남자 이름 딱 같대? 내가 아는 애는 홍서진 있어. 홍서진 니네 같은 학년 아닌가? 그 위인가? 미안해. 하여간 홍서진 여자친구가 있었고 아까 그 친구는 조서진이었어. 남자였어. 이름만 딱 들어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뭐뭐 식으로 끝나. 넌 남자잖아 대부분. 근데 자, 이 원자라는 거는 우리 영희, 영순이 이런 거는 여자를